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국토부에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기업형 임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 네. 민간에서 지금 임대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말라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네. 보증보험을 낮췄어. 보증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금매로 막 던져. 매매가가 떨어졌네? 그럼 KBC를 낮춰. 그럼 보증보험 한도 또 줄어들어. 근데 80%를 낮춘다고? 그럼 또 이게 한 번 더 내는 거예요. 이게 80%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매매가도 동시에 내려가니까 그냥 10%가 아니라 실제 돌려주는 돈은 20% 가까이 돌려주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매매가가 낮아지면은 세입자들이 더 불안해하죠. 맞아요. 나 2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전세가였는데 이제 매매가가 돼버렸네? 결국 또 경매 나가고. 마음이 좀 나쁜 집주인들은 야 어차피 전세가가 더 높은데 그냥 나자빠지자 넘겨버리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80%를 한다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임대인들이 체력이 바닥났어요. 돈줄이 끊겼는데 거기서 또 10%를 마련해라? 이제는 힘들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임대인들이 전세금 보증금액의 한도가 낮아진 만큼 돈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정말 그 관계자분께서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건 진짜 착각이시고 네. 이거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거고. 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 허그가 떠안고 허그는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할 거예요. 잘 모르는 국민들께서는 임대인들, 비아파트 소유주 때문에 나라 경제가 힘들어졌다라고 또 오해들을 하시거든요. 국토부나 허그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저희 비아파트 임대인들이 사실상 많이 힘들어요. 아예 예전처럼 보증보험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보증보험 없으면 멸망하는 것처럼 해놓고서는 보증보험 한도를 줄여버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보증보험 없어도 잘 돌아가는 세상이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론몰이 때문에 임대인들만 거의 죽어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참 저도 답답하네요. 저도 저지만 우리 회원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세요. 저도 어느 단체의 회장으로서 사실은 해결책이 되고 어느 의원님 찾아가서 사실 이게 아닙니다. 사실 설명드리고 바로 잡아주십시오 하고 싶은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우리 단체가 힘도 없고 이 영상을 링크로 보내십시오.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전세가율을 100에서 90으로 또 한 번 90에서 80으로 낮추게 된다면 이게 과연 허그를 위한 일이냐? 아니다. 그러면은 임대인을 위한 일이냐? 아니다. 그러면 기존의 임차인을 위한 일이냐? 아니다. 그러면 들어올 임차인을 위한 일이냐? 아니다. 저는 다 그렇게 보거든요. 아이러니한 게 비아파트 시장에 규제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 가격을 자극을 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이유도 사실상 그거예요. 아파트는 그래도 전세가율이 60%니까 안전하겠지. 보증보험이 되든 안 되든 다 그쪽으로 몰리고 비아파트는 또 양극화되고 그럼 기존의 비아파트 살던 사람은 다음 세입자 못 구해. 너무 이게 진짜 다 꼬여 있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80%로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이러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하고 그 다음에 이게 비아파트만의 문제가 이제 아니게 됐어요. 맞아요. 이게 아파트도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져가지고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의 아파트하고 달라요. 지방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 비아파트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전세가율이 90% 가까이 되잖아요. 어떤 거는 아예 전세가가 초과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뭐 아파트는 안전하다, 비아파트는 불안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비아파트 쪽만 그런 문제도 아니고 지방의 아파트도 힘들어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서민 주거만 점점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이게 있었던 일인데 오피스텔이 실제 전세로 들어오셨던 분이 어쩔 수 없이 전세가 보전을 못할 것 같으니까 경매를 붙여도 그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전세 2억 7천만 원에 들어오신 분이 2억 7천에 그냥 매수를 했어요. 그건 조금 안타깝네요. 진짜 안타깝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 집에 지금 전세금 받는 보증이 2억 1,900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운명에서 겨자먹기로 5,100만 원 희생을 했어요. 그럼 보증보험이 안 되셨던 거예요? 안 들었어 그때 당시. 그건 진짜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들한테는 저희 비아파트 소유주들이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네. 너네의 투자 실패를 왜 자꾸 딴 데다가 화살을 돌리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하나는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네.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예상 못하는 위험이 있는데 정책적인 거는 이거는 예상할 수 있다 없다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그렇지 않았으니까. 네.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전세 사기가 대규모로 발생을 하고 이게 대국민적인 어떤 재난 행동으로 되고 이걸로 인한 나비 효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의 한도를 줄일 것이다. 이걸 누가 예상을 했나요? 그러니까요. 이런 시나리오는 누구도 예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투자자들이 전부 다 사라지다 보면은 결국 비아파트 전세 월세는 사라지고 내가 매수해야지만 그런 데 살 수 있는 거고 사실 서울에서 3억에 투룸을 살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잖아요. 서민들 주거지들이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매수해야지만 살 수 있는데 사기는 싫단 말이죠. 저도 지금 매도왕이라고 집을 잘 팔아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사람 심리가 다 똑같아요. 네. 사기는 싫은데 전월세라도 살고 싶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더 서민 주거지가 더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하여튼 오늘 영상을 꼭 정부 관계자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또 바쁘신데 잠깐 시간 내주셔서 소중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